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자세하게 파헤쳐 보는 시간이고요.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푹 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1월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죠? 네, 10월 그리고 9월이 굉장히 증시에서는 어려웠었는데 네. 11월부터는 그보다는 탄탄한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더 여유로운 11월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작전 리포트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지주회사입니다. 변화의 흐름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을까요? 네, 11월 처음을 이제 대기업 그리고 대형 지주회사 섹터를 주제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10월 28일자 신한금융투자 발간 리포트를 좀 볼 텐데요. 제목을 변화의 흐름 체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그 기업과 그 그룹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실 때에 조금 더 참고가 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 개편 및 지주회사 이슈 정리를 하는데요. SK그룹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SK텔레콤의 분할 기일이 11월 1일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일전에 2주 전에 통신과 통신 장비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SK텔레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텔레콤 분할 이슈죠. SK그룹, SK텔레콤 인적 분할 그리고 SK머트리얼즈 합병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9일 임시 주총을 통해서 SK와 SK머트리얼즈의 합병이 좀 있었는데요. 지배 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SK텔레콤의 분할 이슈였고요. 그리고 SK와 SK머트리얼즈를 합병함으로써 우리는 SK로의 모임을, 집중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에는 SK텔레콤과 SK의 합병까지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한층 더, 한 발 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와야 할 그런 이슈다라고 SK그룹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그룹도 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 이건희 회장 일주기 추도식을 기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이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를 능가한다는 의미의 승어부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었고 이후 구조조정 그리고 뉴 삼성 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총수 일가에는 상속세 부담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데요.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2조 원을 넘어간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의 핵심에는 배당이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직접 배당과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받는 간접 배당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오너일가는 지분 매각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핵심 자회사의 경영권 지분 매각도 가능하다라고 의미가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삼성그룹의 어떤 종목들을 보았을 때 한 방향으로는 오너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니까 고점에서 매각하기 위한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나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너일가가 매각을 한다니까 매각이 끝날 때까지는 주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모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다가 더 높은 확률을 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 계산하는 셈법도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룹은 CJ그룹입니다. 3세 승계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죠. 22년도 신규 상장, IPO가 준비 중인 올리브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장남이죠.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3세 승계 이슈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사가 올리브영인데요. 이선호 부장의 CJ 지분율은 현재 2.7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선호 부장의 올리브영 지분율이 17.97%, 그리고 CJ4 우선주는 지분율이 21.78%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CJ의 지분을 높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CJ그룹 전체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올리브영의 상장은 이러한 지분 구조 쪽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이슈로 CJ 올리브영 상장 이슈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기업 그리고 오너 일가가 있는 회사들, 지주회사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고 22년 그 이후까지도 일정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향후 일정과 방향들을 보셔야 한다. SK, 삼성, CJ 이렇게 세 기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와 삼성 그리고 CJ 세 가지 그룹 지주회사들 짚어주셨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을 또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지주회사들의 그룹사 중에서도 또 집중해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지속적으로 지주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할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과 SK, CJ그룹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에서 그치지 마시고, 삼성과 SK와 CJ의 이러한 이슈들이 앞으로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와 관련된 그 하위 관계사들, 그룹사들을 투자할 때,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 이슈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먼저 SK그룹을 좀 살펴보면요. SK텔레콤 분할하는 거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통신자회사들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11번가, ADT 캡스, 원스토어 등 앞으로 상장 가능한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져감으로써 중간 지주회사 또는 투자 지주회사의 이름을 가져가게 됩니다. 앞서서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SK그룹 자체의 방향성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요. 먼저 이 SK머티리얼즈와의 합병 속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SK그룹은 첨단 소재 부문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이라고 하면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2025년도까지 첨단 소재 부문에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2조 4천억 원, 반도체는 2조 7천억 원,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1조 원 규모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첨단 소재 부문의 가치가 7조 원 규모에서 25년도까지 25조 원까지 이 첨단 소재 부문의 지분 가치를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 SK이노베이션 중심이겠죠? 반도체, SK하이닉스 중심이겠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 1조 원 규모인데 아직 상장되지 않은 SK실트론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 방향성을 보시고 그 방향성 안에서 구심점이 되는 회사를 보시고, 그 회사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수를 해나갈 것인가까지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고요. SK실트론 중심의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상장을 준비하고 어떤 회사들과의 협업을 진행하는가, 그 섹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을 좀 본다면 ESG 관점에서 그린 투자 있을 거고요. 대체 단백질 부문에서 식품 관련된 투자 이어갈 것이고요. 이산화탄소죠. CO2 포집 기술 투자하면서 폐기물 쪽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SK텔레콤 또는 SK그룹, SK하이닉스 집중해 볼 것이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분할의 목적은 통신사의 자회사로 남겨져 있는데 그 통신사의 자회사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들의 가치 평가, 가치 재평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T 캡스 11번가 원스토어 등 내년 IPO가 준비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또 성장을 위한 M&A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간 손자 회사들은 피인수 기업을 인수할 때 100%의 지분을 인수해야만 M&A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SK 스퀘어가 직접 나서서 M&A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실 때에 SK 하이닉스의 지배력 강화, SK 하이닉스가 M&A를 단행할 때에 키파운드리 이후에는 어떤 회사들을 인수해 나갈까, 어느 기업이 후보군에 올라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와 SK텔레콤의 합병설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주가 상승 매력도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그룹 빠르게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의 핵심은 배당인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배당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매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 SDS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으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생명을 팔아야 되는데 금리 인상 수혜 사이클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 쪽에서는 삼성생명의 주가가 높아지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 지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삼성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을 오더 일가 쪽에서는 바라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배당의 핵심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들이 늘 우상향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CJ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슈 말씀드렸죠. CJ제일제당의 이선호 부장이 3세 경영체제를 이제 가져갈 텐데 현재 CJ 지분율이 2%에 불과합니다. 올리브영의 지분율이 17%, CJ4 우선주의 지분율은 21%가 넘어갑니다. 올리브영 상장으로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에 2천억에서 3천억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CJ 지분을 직접 취득할지 또는 CJ4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29년도에 CJ와 CJ4 우선주를 1대1로 지분이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J를 취득할지 CJ4 우선주를 취득하게 될지 어떤 것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한 평가도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각 기업들의 보유가치뿐만 아니라 그룹사별로 일정들, 이슈들이 이렇게 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삼성, SK, CJ 그리고 그 관계사들의 주가 추이도 큰 그림 속에서 전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보다 좀 자세히 각 그룹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